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진대학교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쭉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위주로만 계속 하다가 이제 저희도 어제 부로해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4등급 대 5등급 대 6등급 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대학들도 한 번씩 소개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의 아마 영상들은 인서울권 대학과 4, 5, 6등급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진대학교를 뽑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위치 자체가 이제 의정부다 보니까 경기도 북부권에 있는 대학 위주로 약간 소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진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도 북부에 있는 포천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의정부에서 보면 셔틀이 다니기 때문에 통학거리로 보면 시간은 한 1시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셔틀을 타고 통학버스죠. 타고 이제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해당하는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진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뭐 전형 자체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하나랑 그다음에 윈윈 대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전형을 가지고 선발을 한다. 수능 체제는 둘 다 없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요 일괄 전형이긴 한데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긴 한데 교과 면접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면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부 일괄적으로 다 막 끝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합격자 통보가 나는 형태 교과 면접으로 이제 일괄 면접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이 한 50명 줄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조금 한 50명 줄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윈윈 대진 같은 경우는 전체 1단계에 한 4배수 정도를 뽑고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뭐 작년과 비교해서 전혀 특별하게 전형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올해도 다른 부분 특이한 점 있는 부분들 혹은 작년과 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덧붙여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한 5만 명 줄었죠. 한 6만 명 가까이 줄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또 5만 명이 줍니다. 전체 재학생 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인원 자체가 한 5만 명 줄다 보니 이게 인서울 거는 여파가 이제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 대진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여파가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5만 명 가량 줄었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나 입결 부분에 조금 대진대 같은 경우는 변화가 예상되는 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좀 유념 있게 보는 게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 인기 있는 학과가 간호학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예과나 이쪽 부분도 내년부터는 인원수가 지금 한 400명 정도 늘잖아요. 한 10년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나 일부학과는 작년과 준하게 유지될 것 같긴 하지만 그를 제외하고는 아마 작년보다 한 입결이 한 0.5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학과가 한 5등급이 갔다면 올해 한 5.5등급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가 포천에 있다 보니 부지 굉장히 넓습니다. 부지가 되게 넓고 과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경기도 북부에는 포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서울에 있는 그 고등학교나 아니면 경기도 북부 남부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뭐 선호하는 대학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정부다 보니 저희가 의정부에서 다닐 수 있는 어떤 대학교들 몇 개 있죠. 뭐 신한대,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을지대, 그리고 이제 대진대 이쪽, 그다음에 뭐 강원도권이 근처에 있는 대학들. 그권에서 일단 경기 수도권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들, 뭐 차이과대도 있고요. 그거 중에서는 꽤 많이 이제 지원을 하는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올해 포지션이 대진대를 지원할 학생들은 좀 안정적으로 교과와 종합을 둘 다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교과 전형이 경쟁률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니까 특히 올해는 좀 심할 것 같은데요. 경쟁률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하게 이제 빠지면서 내려가는 경향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이런 이제 인서울권, 수도권에서 조금 멀어지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 합격자 평균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평균 값이랑 그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과 이 편차가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특히. 경쟁률이 높으면 그렇게 미끄러지지 못하는데 경쟁률이 낮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점점점 미끄러지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 대진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도 그렇고 과에 따라서 아마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부분은 좀 뒤에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이제 고른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이 고른기회가 성적으로 가는 게 약간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학생부 종합으로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히 저희처럼 학생부 종합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대진대학교에서 내신대가 나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110명 정도가 뽑고요. 논어총 전형 자체가 별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경쟁률이 낮다 보니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부 내가 고른 기회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일단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에 대한 부분을 이 윈윈 대진 전형을 참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면접에 대한 응시율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쟁률 2대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쟁률이 2대1이에요. 2대1이고 추가까지 고려를 하면 2대1이 아닌 대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내신대가 굉장히 낮다. 전략적으로 만약에 노린다면 내가 내신이 매우 낮은 학생들, 예를 들면 6등급대, 6등급대인데 그런 기회를 쓸 수 있다. 그렇다면 그냥 대진대를 가는 걸 목표로 가지고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공적 값승이 안 맞추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데 나중에 이제 윈윈 대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대진대학교의 윈윈 대진은 전공적 값승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계열 적합 정도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공을 가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신대가 6등급 때 굉장히 낮은데 고른 기회는 쓸 수 있는 학생이다 하면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단 합격을 한 이후에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가지고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인 기본적인 합격자의 어떤 평균 등급은 4등급 대 후반에서 6등급 대 후반까지 골고루 전부 다 쓸 수 있다. 이 학과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은 경쟁률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른 기회 쓸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른 기회 전형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대진학교는 대부분이 아마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요.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그냥 교과는 아니고요. 교과 70%에 면접 30%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면접 기회까지 다 주기 때문에 일괄 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3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거의 교과 성적대로 합격자가 이제 순위가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을 통해서 당락이 바뀌는 경우는 3% 정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아예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면접을 못하지 않는 이상은 성적대로 거의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3년치 경쟁률이 중요하겠죠. 3년치 경쟁률이 다 나와 있고 3년치 성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제대로 판단하시면 된다.
두 번째 이제 면접하는 방식인데요. 성적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어느 정도 선택가 된다라고 이해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면접이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수능 이후에 때 면접을 실시하는 교과 면접 전형이고요. 5분 내외의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딱 두 개입니다. 공통 질문이 하나 있고요. 1번 공통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계열별로 공개 추첨된 문항이 총 3개 있어요. 그 3개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총 2가지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공통 질문은 뭐냐?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우리 학과에 왜 지원하고 싶니라는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전공 적성 능력으로 35%를 해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추가 질문으로 하나 더 하는 거죠. 첫 번째 공통 질문 하나, 추가 질문은 홈페이지에 총 3가지 계열별로 총 3개 문항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8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8월 달이죠. 아마 8월 한 중순 이후에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가지 문항 중에서 한 가지를 추첨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질문을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말만 조금 자세하게 잘할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성적대로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 능력인데 이게 50%가 반영되고요. 나머지 인성에 대한 태도인데 이 인성의 태도 15%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만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게 아예 가서 말을 못하면은 이건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소통 능력이니까 대부분 다 말만 좀 한다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면접에 대한 응시율이 60%입니다. 그 다음에 추억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쟁률이 1.7밖에 안 돼요. 예. 올해도 아마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1.7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7 정도라고 본다면, 올해는 아마 5등급대 초반까지 아마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경쟁률이 좀 낮은 과는 5등급대 중후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5등급대 초반이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좀 낮은 과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5등급대 중후반까지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뭘 보지 않는다? 학생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적에다가 질문 2가지만 답변 잘하면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전이다 보니 올해는 이제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과들이 조금 생길 것 같다. 문 닫고 들어가는 과 부분의 어떤 합격자 평균 내신대와 문 닫고 들어가는 내신대가 조금 차이가 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를 쓰는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대진대학교에 쓰는 학생들은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윈윈 대진인데요. 윈윈 대진 413명 모집을 하고요. 1단계 서류 100%로 이제 4배수 선발입니다. 4배수 선발하고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기초학업 능력 그냥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 40%에 성장에 대한 잠재력과 인성 3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전공적 합성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윈윈 대진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을 맞춰가지고 여기 가는 학생들보다 내신대에 맞춰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내신 성적이 조금이라도 좋은 학생들이 약간은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에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자체를 조금 더 성실하게 잘 되어 있다면 합격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요 일부 학과 아마 간호학과는 일부 학과들이 있어요. 문과에도 일부 학과들이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메이저 과들이 좀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화공 되게 메이저적인 것처럼 여기도 이제 간호, 화공,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경영 이런 것들은 메이저 학과니까 그런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경쟁률이 4대1이 안 되는 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1단계 통과가 4배수죠. 그러니까 1단계는 대부분 다 뭐하더라? 합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하고요. 두 번째, 윈윈 대전의 특징이 일단 수능 전에 1단계 합격자 발표도 나고 1단계 합격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실시하고 최종 합격도 이제 수능 전에 이미 발표가 다 납니다. 나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준비를 조금 철저히 수능 전에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두 번째, 2단계는 서류 신뢰도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는 이제 서류 신뢰도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인성이 중요하고요. 잠재 능력이 30%, 학업 역량이 30%를 확인한다. 두 번째, 면접에 대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총 몇 개 안 되는데요. 위인대진들 일단 무조건 하나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어 물어보면 이게 전공적합성이거든요. 전공적합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면접 공통 질문을 통해서 전공적합성을 확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는 전공적합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사회산 5등급대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등급대 초반까지도 과에 따라서는 지원하면 합격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진대 교과 전형은 한 5등급 때까지 해가지고 쭉 미끄러지더라도 합격할 것 같긴 한데 6등급 때 학생들이 대진대를 교과 전형으로는 합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윈윈 대진 같은 경우 아마 6등급 때 초반 같은 경우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과들이 약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략적으로는 일단 5등급 때부터입니다. 이 5등급 때는 4등급 때는 이제 뭐 한 6순위나 정도 해가 대진대를 쓰는 것도 뭐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지만 일단 5등급 때가 주로 노리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등급 때부터는 이제 윈윈 대진을 전형을 먼저 하면 노리고 담임선생님이랑 상담 이후에 전략적으로 과를 바꿔서 3학년 학생이나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등급 때는 어떻게 할까요? 4등급 때 학생들 중에 4등급 때 한 중후반 학생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 맞춰서 그냥 준비하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예, 합격을 하고요. 대진대가 지금 자기소개서가 지금 3번까지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우리 학과에 왜 하는지에 대한 전공직합성 지원 동기 자체를 아예 그냥 면접에서만 한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전공직합성은 계열 정도로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평가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뭐다? 기초학업 능력이더라. 즉 주요 과목의 내신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1번,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자기소개서 2번 하면 전공 관련된 분야를 막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이제 1번, 2번 쪽에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뭘 중하고 이런 것보단 그냥 학업적으로 내가 탐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위주로 해서 성장 잠재력을 여기에 자기소개서에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자기소개서 3번까지는 3번은 당연히 똑같죠. 뭐니까 인성이죠, 인성. 공동체 의식 인성이기 때문에 대학 가서 학생들과 팀 프로젝트 어떤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학생들과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협업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3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진대학교는 일단 4, 5등급 때, 6등급 때 초반 정도 학생들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4등급 대 학생은 거의 한 5, 6등급, 5, 6순위 정도로 아마 해서 지원하면 대부분 되고요. 대진대를 주로 쓰는 이제 4등급 대 후반에서 5등급 대 같은 경우는 4등급 대 중후반부터 5등급 대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두 가지 전형을 다 노려보는 게 안정적으로 조금 좋더라.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아마 대진대
최소한 하나 정도는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대진대를 하나 합격을 킵을 해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높은 대학들을 노려보는 게 4등급 대 초반, 저희는 4등급 대 초면 한성대는 이제 보통 많이 노리니까 4등급 초까지는 합격을 또 많이 하는 편이고 해서 그렇게 전략을 좀 짜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진대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